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한동안 레버리지 물타기 하는 이야기로 잘 우려먹었는데 요새는 물타기를 할 것도 없고 해서 너무 할 이야기가 없어서 영상을 만들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돈이 들어와서 매수를 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너무 맨날 했던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말았고, 그래서 그냥 읽던 책이나 읽고 있었는데 오늘도 영상을 만들려고 블로그부터 쓰는데 너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서 조회수는 포기하고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저한테 좋은 소식은 제가 매달 주식을 열심히 모아가고 있잖아요. 100만 원이 나오면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사고, 50만 원이 나오면 50만 원어치 사고, 그냥 현금 보유 없이 주식만 닥치는 대로 사 모으고 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다음 달부터 생활비 50만 원을, 무려 50만 원을 덜 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내년에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휴직을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50만 원을 덜 줘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꾸준하게 주식을 안 사게 돼서 자꾸 돈을 놀리게 되니까 그냥 저보고 50만 원어치를 더 사래요. 그래서 어떤 집들은 누군가가 투자를 잘못해서 가정에 위기가 오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와이프가 주식을 더 사라고 하니까 뭔가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뿌듯한 기분을 느끼게 됐습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주식 투자를 하면 까먹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어쨌든 저는 주식으로 자산을 불려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하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횡설수설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정말 제목조차 짓기 힘든 한 주간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쏟아지는 뉴스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과 유튜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나 찾아보는데 정말 특별한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좋게 나왔고, 미국 법원이 트럼프 상호 관세를 무효라고 했는데 항소하면서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이 사라졌다는 소식, 그리고 미중 갈등이 재발한다는 소식과 트럼프가 또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런 소식들이 다음 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일주일간의 계좌 움직임은 아이온큐 주가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수합병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어쨌든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장의 모습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차라리 잠이나 잘 잤으면 좋았을 텐데 출렁이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물량을 털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3대 지수는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했고요. 35년 만에 최고의 5월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4월 초의 공포를 생각해보면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은 기분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정도를 기록해 놓는데 그냥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라는 결론이고요. 히트맵을 일주일로 봐도 그냥 준수한 한 주였고, 빅스 지수도 지난주랑 큰 변화는 없고 그냥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한 주의 상황을 정리하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건 오랜만인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건 아마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제가 사팔사팔 같은 걸 하지 않으니까 중요하게 느껴지는 뉴스가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갔던 뉴스는 역시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로 의심되는 차가 시험 운행을 하는 것 같다라는 소식과, 스페이스X에서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는 모습이 가슴을 뛰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년부터 2033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댓글의 반응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보다는
이 새끼는 진짜로 할 것 같아 라는 반응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런 재능을 나쁜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다 사용해서 다행이다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막 세계를 정복하는 데 이런 능력을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렸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이 왼쪽의 사진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이게 너무 눈길을 끌잖아요, 이 모습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이거를 보고 나서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겨서 X에 들어가서 그록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X에 이 사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알고리즘이 정말 나를 꿰뚫고 있는 것인가 라는 소름이 돋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갔었고요. 다음으로 스크랩한 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랩을 한 기사도 별로 없는데, 트럼프, 이것도 트럼프, 죄다 트럼프입니다. 철강 관세를 인상하겠다, 유럽연합에 관세 때리겠다고 했다가 7월로 유예하겠다,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미국 법원에서는 상호 관세를 폐지라고 했다가 또 여기에 항소를 하면서 유지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다시 4월 초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도 트럼프인데, 치솟는 전력 수요 때문에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착공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또 깜짝 실적, AI 수요 여전히 강력.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은 잘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마지막은 일론 머스크가 도지 업무를 끝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나타났는데,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가장 큰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크랩한 기사를 마무리하고 계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계좌 수익률은 지난주보다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잠시 주춤하고 있고, 도지코인이 지난주에 20%였는데 3%대로 내려왔습니다. 투자금이 크지 않아서 별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도지코인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매도를 고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의 포트폴리오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저의 메인 계좌 수익률은 지난주 173%에서 153%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200% 가까이 가기도 했었는데, 현 상황에서는 아이온큐의 주가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월급으로 매수를 했는데,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한 주 매수를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10주 정도는 갖고 있고 싶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 주를 매수했고, 그리고 세배 레버리지를 대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모아갈 ARKG, 이것도 파란불이 들어와서 2주 매수를 했고요. 속슬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이제 이게 마지막 매수가 되기를 바라면서 물려있는 속슬을 운영하는 계좌에서 물타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큰 하락이 없다면 딱히 매수를 할 주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테슬라랑 SCHD 위주로 꾸준하게 매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아이온큐의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인데,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이번 주에 주가가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하면서 계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저런 정보들을 찾아봤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룹에게 질문을 해봤는데, 길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이온큐 인수합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콜 드마시가 했던 이야기와 인수합병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기업이 인수하게 될지, 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의 주식 매도가 2026년에서 27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이온큐가 주가를 부양할지, 그리고 64AQ와 포토닉 인터커넥트 기술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지, 니콜 드마시는 우리를 인수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직접 빅테크가 되면 되는데 왜 인수합병 의지를 보이는지 궁금하고, 아이온큐의 기술 발전에 대한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
질문이 많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달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변을 보면 제가 찾아봤던 이야기들과 비슷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3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 아이온큐 CEO는 대놓고 우리를 인수해야 경쟁에서 이긴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단하고 자신이 있으면 혼자 스스로 잘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기술력과 시장 가치를 강조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026년에서 27년 사이에 주요 임원들의 주식 매도 계획이 있어서 본인들이 주식을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주가 부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올해 이상 없이 64AQ 템포가 나오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술이 이상 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온큐 스스로가 빅테크가 되는 모습이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좋은 조건으로 인수 합병이 돼서 아쉽지만 지금보다 나은 주가로 보상을 받아서 마무리되는 상황을 기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최악은 그동안 벌려놓은 게 다 사기다. 이런 일만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있는데 왜 인수합병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의문인데, 뭐 인수합병 의지의 이유 하면서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저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그 이상 갖고 가다가 와이프한테 증여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온큐 기술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보다 나은 상황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변동성이 클 것 같아서 멘탈을 잘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려있는 속수를 극복하는 계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777조였는데 잭팟을 의미해서 그냥 놔두려고 했는데 매수를 해서 800조를 넘긴 모습이고, 조금만 더 오르면 됩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결말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삼셀라의 수익률은 지난주에 90%대였는데 30% 정도 오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 6월에 로보택시 시험 운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결과에 따라 올해 삼슬라 농사가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가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종목을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는 건 4월 공포장에서 평균 단가를 내리는 결정을, 과감한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스윙 매매를 해보려다가 물렸던 나무증권 계좌도 지난주보다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2,000 이상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 계좌를 만들어서 테슬라 투자를 시작한 계좌도 주중에 잠시 빨간불이 다 들어왔었는데 현재는 이런 상태고, 어쨌든 지난주보다는 상승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의 예로 보여드리는 연금저축계좌도 수익률이 소폭 상승했고요. 추천은 아니고 이게 ETF 광고인지는 모르겠으나 신문에 제가 얼마 전에 추가를 한 라이즈 팔란티어 고정테크 100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심이 있다면 ISA 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서 모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막판에 쏟아진 불안 요소가 다음 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랬듯이 달리면 달리는 대로, 때리면 맞아가면서 잘 버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